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매경 테스트 경제학 제6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요, 수요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그래서 시장에 참가하는 거래자들, 그렇죠. 소비자와 생산자가 얻게 되는 이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뭘 살펴볼 거냐면 탄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탄력성이라는 문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기본적인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몇 가지 그래프를 통한 우리가 내용만 잘 확인하시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자, 탄력성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어떤 외부적인 충격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 정도를 바로 탄력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외부 충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면 아니 너는 왜 이렇게 반응성이 커? 너는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바로 우리가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민감하지 않게 반응하게 되면 우리가 별로 탄력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외부 뉴스 충격에 대해서 화들짝 놀라는 사람이 있고요. 별로 놀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는 사람은 우리가 탄력적이다 얘기하고요. 별로 놀라지 않는 사람은 비탄력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요, 탄력성이 왜 현실에서 중요한가 먼저 그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백화점에서 크리스마스라든가 추석이라든가 명절을 맞이해서요, 박앤세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학기가 되게 되면 노트북이나 가방 같은 것도 할인을 하게 되는데 가격을 할인하게 되면은요, 당연히 한 개 팔렸을 때 10,000원 하던 것을 8,000원에 팔게 되면은 하나 팔았을 때 들어오는 돈이 2,000원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왜 그러한 박앤세일 가격 할인을 할까요? 이유는 뭘까요? 예, 맞아요. 왜 가격 할인을 하는가라고 하면은요, 바로 백화점에서 박앤세일을 하게 되면은 고객들이 구름대 같이 올 거라는 생각 때문에 박앤세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가지고요, 백화점이 세일을 했어. 가격을 할인했어. 근데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오게 되면은 당연히 이득인데, 아이고, 생각처럼 많이 오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다시요. 요거 한번 봅시다. 자, 백화점에서 만약에 판매 수입이라고 할게요. 판매 수입. 요거 뒤에도 다시 할 겁니다. 총 수입이라 할 텐데 이거 어떻게 되냐면 P 곱하기 Q를 판매 수입이라고 해요. 가격 곱하기 판매 수량, 요게 바로 판매 수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박앤세일을 한다라고 하면 가격 할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건을 판매하는 양에 따라서 가격이 하락하니까 당연히 판매 수입은 떨어지게 되는데 뭘 기대하는 거냐면 가격이 할인되었을 때 수량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고객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가격 할인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손해보다는 수량 증가로 인한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판매 수입은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가격을 할인했습니다. 근데 고객들이 야, 우리가 그거 사는 게 말이야. 무슨 니네 가격 때문에 사는 줄 알아? 가격이 별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수량이 조금 증가한 거야. 아니,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가격이,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가격이 1,000원이었어요. 1,000원. 1,000원짜리 하던 게 10개가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1,000원짜리 10개 팔렸으니까 10,000 원이라는 판매 수입을 얻게 됐었어요. 근데 가격을 만약에 5,000원으로 할인했다 합시다. 50%, 500원이죠. 500원으로 가격을 할인했다라고 할게요. 50% 가격을 할인했어. 근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량이 얼마나 증가했냐면 수량이 뭐 30개 이렇게 증가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판매 수입은 어떻게 돼요? 15,000원 해가지고요. 그래서 총 수입은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가격이 500원으로 가격이 할인됐어요. 그런데 소비량이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쬐끔 늘었어. 쬐끔. 12개 이렇게 늘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이요. 6,000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1,000원이었는데 그랬을 때 500원으로 가격이 이렇게 할인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량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개에서 30개처럼 많이 증가하게 되면 판매 수입이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가격이 할인됐는데 여기 소비량이 조금 증가하게 되면 오히려 판매 수입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판매 수입이 어떻게 변하는가 할 때는요,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수량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면은 그랬을 땐 판매 수입이 크게 오히려 증가할 수 있는데, 수량이 이렇게 별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가격 할인 정책이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를 다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영업을 한다거나 식당을 하거나 무슨 이벤트를 만드는 그런 회사에 있다라고 했을 때, 아, 이번에 가격 할인할까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저기요, 사장님, 팀장님, 우리요 가격 인하했을 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민감한가를 측정을 해가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면 가격 할인의 효과가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가격 할인의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요, 백화점이 세일할 때 판매 전략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영향 미치냐, 더 나아가서요, 영화관의 연령별 가격 차별 같은 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간대별 장소별 가격 차별도 생기게 되는데, 이게 전부 다 가격 탄력성과 관련이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거 차차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긴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건요, 이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가지고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 XZ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물건을 살까 말까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 다시 이게 사과를 합시다. 제일 중요한 게 사과의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펑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XZ 가격이 XZ 수요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다른 게 뭐가 영향 미칠까요? 사과의 가격 말고. 아, 그렇죠. 다른 재화의 가격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 뭐가 영향을 미칠까요? 소득이 영향을 미칩니다. 소득, M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같은 경우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Z의 가격이 변했을 때 XZ 수요량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재화의 가격이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YJ의 가격이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요, 우리가 수요에 영향을 미치죠. 수요에, 그래서 다른 재화의 가격이 영향을 미쳐서 대체 탄력성,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이렇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M을 소득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 책에서는 이제 Y yield라고 해가지고요, 요거 이제 YJ니까 소문자 Y로 쓰고 그냥 소득이라고 쓸게요. 소득,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소득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X의 소비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바로 뭐라 합니까 하면 소득이 영향을 주는 거잖아. 그래서 수요에 대한 소득 탄력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요에 대한 소득 탄력성,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거는요, 수요의 탄력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가격, 다른 재화의 가격, 소득, 이렇게 있어서 가격 탄력성, 대체 탄력성, 소득 탄력성,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우리 가격 탄력성에 대한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격이 변화했을 때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한테 내가 충격을 줬어, 나쁜 말을 세게 했어, 그랬더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의 말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고요. 둔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별로 탄력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한테 훈계를 한다고 떼찌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한 대 이렇게 때린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둔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충격이 어떤 게 충격을 주는가, 그걸 보셔야 되는데,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은요, 가격이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1% 변화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하는가에 대해서 측정하는 민감도를 우리가 탄력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거기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왜 변화 비율을 가지고 해야 됩니까? 예, 우리가 변화율이라는 또 다른 어떠한 우리가 새로운 단위를 만들어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떤 충격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이게 단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cm가 만약에 110cm로 이렇게 변했어요. 그럼 얘는 델타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하면은 10만큼 변했다.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는요, 뭔가를 측정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측정을 하는 게 바로 경제학의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가장 위대한 어떤 뭐 경제학의 그 노벨 경제학상까지 가서 과학적으로 분석한다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외부 충격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는가 측정을 하려고 하는데 100cm에서 110cm로 가면 10만큼 변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요 미터로 바꾼다 해봅시다. 그러면 1미터라고 하면은요 1.1미터가 되는 거잖아. 얘 얼마나 변한 거예요? 0.1만큼 변하게 된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10만큼 변했고 0.1만큼 변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변화 크기가요 단위에 따라서 우리가 측정을 하려고 하는데 고무줄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10과 0.1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이거 단위를 어떻게 맞출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 10cm를 우리가 만약에 퍼센트로 만든다 하면 이게 100cm에서 10cm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10%가 된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단위를 미터로 바꾸더라도 1cm에서 0.1이니까 이것도 10% 변했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1분의 0.1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퍼센트지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센티미터로 되든 미터로 되든 우리가 측정 단위에 구애받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가격의 변화 비율, 이게 퍼센트지로 나타내는 거예요. 수요량의 변화 비율 역시 퍼센트지로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곱하기 100% 이렇게 나타내는데 100 지워져요. 그래서 이게 비율이기 때문에 원래 수요량분의 수요량의 변화분 곱하기 100%, 원래 가격분의 가격의 변화분, 이게 이제 충격을 주는 거죠. 100%인데 분모 분자의 100%가 다 지워져서 단위 문제를 다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원래 가격이 P였었는데 얼마나 변했니? 델타 P 이렇게 되고요. 분자에는 원래 소비량이 얼마였었는데 몇 개 변했니 해서 Q분의 델타 Q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소비량이 감소하는 거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가격이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 소비량이 증가하는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케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언제나 반대로 작동하게 돼요. 그래서 탄력성을 계산하게 되면 항상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거 우리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관심사가 되는 게 바로 뭐냐라고 하면은요. 사실은 부호는 큰 관심사가 아니야. 왜냐면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자, 3단계 균형 분석 한번 보세요. 외부에서 태풍이 불었어. 태풍이 불게 되면은 당연히 그 충격에 대해서 공급에 영향 미치냐, 수요에 영향 미치냐 이렇게 봤습니다.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할게요. 그럼 공급에 플러스 영향입니까? 마이너스 영향입니까? 그걸 봐야 되는데 태풍은 마이너스겠죠. 그렇죠. 근데 좋은 충격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요인들 같은 경우. 근데 우리는 가격이 변하게 되면 수요량은 항상 마이너스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걸 이제 급기야 뭐라 그러냐면 수요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내려가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항상 계산하면요.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탄력성을 계산했는데 5와 3이 나오면 5가 3보다 크니까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는요.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마이너스 5보다 마이너스 3이 좀 더 숫자가 더 크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요. 우리의 관심사는 절대값이 우리의 관심사는 아니라고. 이 부호가 관심사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가지고요. 이거를 양수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감소하는데 크게 감소한다 이거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얼마나 감소했는가의 그 정도가 관심이라서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얘가 좀 더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씌우거나 아니면 앞에다가 여기다 절대값을 씌우거나 아니면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그걸 양수로 만들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이건 좀 어려우시면 살짝 넘어가도 돼요. 근데 나중에 계산을 하는 문제 같은 거 할 때는요. 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하면 항상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원래 있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3이다 이렇게 되면 원래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요, 우리 두 가지 측면에서 볼 거예요. 여러분, 가격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인 수요 곡선과 탄력성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수요 곡선이 좀 가파른 게 있고요. 수요 곡선이 좀 완만한 이런 수요의 탄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는요. 가격이 20% 올랐어. 근데 소비량이 10%밖에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탄력성 구할 때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량의 변화율 이렇게 됩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 보통 이렇게 많이 써요. 입실론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쓰는데 자, 분모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가격의 변화율 이렇게 돼 있어요. 가격의 변화율 이게 이제 퍼센트지로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퍼센트는 지워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변화율. 그래서 이걸 퍼센트지로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요 왼쪽에 있는 경우 볼게요. 가격이 20% 올라갔는데 수요량이 10% 감소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면 가격이 20% 상승하게 되는데 수요량이 10%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락하니까 마이너스가 자꾸 붙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값을 씌우거나 아니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부호를 띄고 설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요즘은 또 원서를 중심으로 해서는 그냥 마이너스를 놔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이너스가 있던 없던 약간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일부러 뗐군 아니면 일부러 그냥 놔뒀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느 게 정답입니까? 정해진 건 없어. 근데 지금까지 관례상은 마이너스 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0.5잖아요. 그래서 0.5 이렇게 되고요. 밑에 요거 한번 볼까요?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이거는 가격의 변화율이 10%인데 10%죠. 자, 수요량이 감소했어요. 얼마나 감소했습니까? 마이너스 20% 감소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앞에다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부호를 뗍니다. 그러면 얘는 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기준을 잡아야 돼. 기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0.5고요. 얘는 2고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여기 중간에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1을 단위 탄력적이라 합니다. 그래서 1보다 크게 되면 이게 기준 탄력적이라는 뜻이에요. 단위 탄력적이라는 게. 그래서 1보다 크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냥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1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비탄력적이다. 네,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여기 한번 살펴보시면 이거는 탄력적이다. 우리가 딱 봐도요. 가격이 내려가거나 하게 되면 이만큼 증가하는 거고요. 얘는 가격이 올라가면 많이 감소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가격이 내려가면 조금밖에 안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한번 그림을 하나로 합쳐서 살펴볼게요. 여기다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상품 수량이 있고요. 여기 가격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완만한 수요 곡선이 하나 있어요. 완이라고 쓸게요. 자, 그래프로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프로 살짝 한번 보세요. 얘는 가파른 수요 곡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균형점에서 잡아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이 하락했어요. 자, 그러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른 경우에는 소비량이 증가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금 증가해요. 조금이라고 쓸게요. 조금 증가했어. 그러면 이게 약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얘는 많이 증가합니다. 많이 증가해요. 많이. 이렇게 되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수유의 가격 탄력성은 그래서 이제 기울기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울기가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암기하지 마세요. 기울기의 역수다 이런 거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선 이 그림을 살짝 그리면서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격이 내려갔는데 얘는 수량이 크게 변했어. 민감하게 변했네. 탄력성이 크다. 얘는 가격이 내려갔는데 조금밖에 안 변했어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울기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짝 살펴봤어요. 극단적인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조금 더 신경을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요 그래프는 좀 놔둘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봤을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나타내는 건데 수요 곡선의 수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량이 어떻게 꿈쩍도 안 하잖아. 변화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빵 이렇게 됩니다. 빵인 경우를요 우리가 완전 비탄력적 완전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자, 여기 볼게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이거는 탄력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좀 큰 거예요.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울기가 가파르게 되면 얘는 탄력성이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살펴본 것처럼 수요 곡선이 이렇게 수직이라고 할게요. 디맨드 곡선이 수직이다라고 하면요. 이때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이거는 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요?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Q가 변화가 없잖아. 우리가 분모가 P가 있고요. 분자가 Q 이렇게 했는데 Q가 변화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사고 실험하겠습니다. 얘가 수요 곡선이 수직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빵이죠. 변함없죠. 기울기가 우하향합니다. 탄력성이 조금 이게 비탄력적이지만 증가합니다. 근데 수요 곡선의 기울기 완만해요. 많이 변합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렇게 해서 많이 변하니까 탄력성이 크게 되고요. 급기야는 수요 곡선이 수평이 되면 어떻게 돼요? 수평이면. 얘가 수평이면. 자, 그럼 상상해 볼게요. 그럼 가격이 1원만큼 조금만 낮춰도요. 소비량이 확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가 여기는 탄력성이 빵이었다. 탄력성이 점차 커지다가 수평이 돼버리면 이때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빵이고요. 기울기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평인 경우에는 탄력성이 무한대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식을 봤을 때는 기울기랑 반대가 된다라고 해서 기울기의 역수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면 탄력성, 가격 탄력성 구하는 공식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이 변했을 때 Q가 얼마나 변하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Q분의 P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나타내는 게 이게 바로 우리는 기울기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우리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된다고. 기울기는요. 여기 잘 보세요. 기울기는 이게 Q분의 P가 기울기인 거 이해되세요? 살짝 한번 봐보세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한번 잠깐 볼게요. 여기가 X고요. 여기가 Y잖아요. 수요 곡선 이렇게 있으면 기울기가 이게 기울기라고. 이게 기울기라고. 기울기. 그래서 다시요. 기울기는 얘가 델타 X분의 델타 Y 이게 바로 기울기라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게 X가 Q잖아. Y가 P잖아. 그러면 이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이 기울기 각도는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니까 델타 Q분의 델타 P가 바로 기울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여기 박스에 나와 있는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요거는 기울기의 역수예요. 기울기의 분모 분자가 반대로 뒤집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기울기의 역수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면 기울기가 빵입니다. 그러면 빵분의 어떤 값 하니까 무한대가 되는 것이고 얘는 기울기가 무한대입니다. 그럼 무한대분의 얼마 하니까 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울기가 얘는 작아요. 완만해요. 그러니까 탄력성 기울기 역수하니까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하나 보시는 게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위치를 뜻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요 위치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이제 할게요. 근데 이걸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을 가지고 살짝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곡선인 수요 곡선과 탄력성을 계산한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직선인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울기가 영향을 미치고요. 또 더 나가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이제 사실은 그것도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긴 하거든요. 근데 우선 그거는 잠깐 키핑 하시고요. 우리 매경 테스트에서는 우리 그냥 경제학 공무원 시험 문제 이런 거랑 달리 무슨 뭐 식을 넣어서 계산 이것보다는요. 너 탄력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걸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놓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은요. 여기 Q가 있고 여기 P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수요 곡선이 이렇게 곡선이 있는 상황에서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C점 이렇게 돼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의 만약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한다라고 하면요. 요걸 찾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를 그려가지고요. 요 점에서의 우리가 탄력성을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초의 가격 대비 최초의 수량이 어떻게 변하니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점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약간 조금 더 심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 정도에서만 살짝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또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가격의 탄력성과 판매액이 나와 있는데 이거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탄력성이 왜 중요합니까? 라는 것을 말씀드릴 때 기업의 판매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얼마짜리 몇 개 팔았니?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판매 수입은 토탈 레버뉴 해서요. 매출액 TR 이렇게 많이 쓰는데 가격 곱하기 Q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요. 우리가 살짝 한번 곱하기를요. 변화율 퍼센트로 나타낼 때는요. 곱하기는 더하기가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거든요. 자, 이거 한번 따라오실 수 있나 한번 봐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TR이다. 이게 총 수입은요. P 곱하기 Q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약간 전미분 개념인데 미분 개념 몰라도 돼요. 우선은 자, 요거 내용을 볼게요. 자, 매출액이 얼마나 변했니 해서 TR의 변화 크기는 얼마나 변했니 라고 하려면요. 자, P 곱하기 Q기 때문에 P 때문에 변할 수 있고 Q 때문에 변할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의 성적이 영향을 미치는 게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도 있고요. IQ도 중요하다고 할게요. 그렇죠. 꼭 IQ뿐만 아니라 제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류현진같이 공을 던질 수 있을까요? 아이, 그건 불가능이겠지. 그러니까 가능할 수도 있을까요? 아니, 아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되는 것도 있고 IQ나 재능에 따라서 우리가 탤런트죠. 그렇게 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럼 성적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IQ가 그대로 있는데 노력을 더 많이 해서 성적이 올라갈 수 있고요. 노력은 똑같이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알약을 먹었더니 IQ가 2배 올라가서 그렇게 해서 성적이 잘 나올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살짝 한번 봐보세요. 총 수입이 어떻게 변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가 변해서 Q는 가만히 있는데 가격이 변해서 총 수입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P는 가만히 있는데 Q가 변해서 총 수입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둘 다 변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변하고 Q가 변하고 이렇게 돼서 TR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근데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는요, 값이요, 거의 미미해서 무시할 만해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가격이 10% 변했어. 10% 변했다라는 것은 이게 0.1 변한 거예요. 근데 수량이 또 5% 변했다 합시다. 그러면 얘는 0.05가 변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0.1 곱하기 0.05면 0.005 이렇게 되니까 거의 무시할 만하잖아. 0하고 가깝다고. 이게 0하고 비슷한 값이 되니까 무시할 만해요. 그래서 얘를 지워버릴게요.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고요. 퍼센트지로 나타냈을 때는 거의 비슷한 어린 짐작으로 나타낸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때 여기를요, 우리가 이거를 TR로 이렇게 나눠줄게요. 여러분, TR로 나눠주면 PQ로 나누는 거 이해 가시죠? 여기요, PQ로 나누는 거 이해 가시죠? 이렇게.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TR의 변화율은요. 오케이. 그럼 얘는 QQ 지워지잖아요. P의 변화율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거 PP 지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Q의 변화율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말로 표현하게 되면 이쪽으로 오세요. 판매액
매출액이 P 곱하기 Q다 이렇게 있잖아. 판매액의 퍼센티지 변화율은 가격의 변화율 곱하기니까 더하기로 만드는 겁니다.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식을 구할 수 있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다라고 하면은요. 가격을 1% 올렸을 때 판매량이 2% 감소하는 거야. 여기 한번 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다라고 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다라고 하면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식 한번 살짝 봐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가격의 변화율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P분의 델타 P, Q분의 델타 Q 이렇게 될 텐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의 변화율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요. 가격을 1% 변화했을 때 얘가 소비량이 감소해.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값 씌우지 않고 요즘은 마이너스를 그냥 놔둡니다. 올라가면 얘가 감소하는데 마이너스 2% 감소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절대값 씌운 거니까 원래 마이너스가 원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절대가 원래 있는 건데 우리가 편의상 없앤 거야. 그러니까 계산할 때는요. 탄력성이 2다라고 하면 이게 1분의 2 이렇게 되는 건데 요게 이제 감소했다라는 거에서 여기 계산할 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안 붙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격이 1% 상승했을 때 소비량이 감소한다고요. 2%만큼.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격의 변화율이 1% 증가했는데 소비량이 마이너스 2% 감소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판매 수입은 아니 마이너스 1% 감소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를 우리가 딱 할 때 탄력성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탄력성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수량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알 수 있고요. 그랬을 때 판매 수입이 어떻게 되는가를 바로바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탄력적인 수요,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는 기업이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매출액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가격이 탄력적이잖아.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게 되면 매출액이 오히려 팍 더 많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가격을 낮추는 거야. 가격을 만약에 거꾸로요. 이거 한번 상상해 봅시다. 가격을 1% 낮췄어. 그럼 당연히 탄력성이 2니까 얘는 2%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얘는 1% 매출액이 증가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 탄력성을요, 매출액과 관련해 가지고 막 곡선으로 막 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기본적인 직관적인 내용과 설명을 잘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장과 관련한 전체적인 탄력성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소득 탄력성하고요. 다른 탄력성 한번 볼게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어떤 X에 대한 수요 함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살펴본 거는 X의 가격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게 되는데요.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거는요. 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Y가 지금 소득이라고 할게요. 소득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Y자 가격 이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Y자 가격 소문자로 이제 우리가 Y 이렇게 쓰긴 할 건데요. 이거 소득이라 합시다. 소득. 뭐 교수님 따라서는 M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Y라고 교재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Y라고 한번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나중에 GDP 같은 거 얘기할 때는요. Y로 이제 많이 또 쓰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자, 소득이 변화했을 때 이 X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이게 바로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렇게 됩니다. 구하는 공식은 똑같습니다. 자, 소득 탄력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쓰면요. 분모가 소득의 변화율 하니까 소득이 얼마였었는데 얼마나 변했니? 이게 소득의 변화율이에요.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X의 소비량이 얼마에서 얼마나 변했니? 이게 소비량,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나타낸다고요. 자, 그래서 얘가 우리가 1보다 크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요.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합시다. 먼저 0을 기준으로 먼저 볼게요.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크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정상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상적이라는 거야.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소비량이 증가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플러스가 되면. 이게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감소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열등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요. 우리가 재화를 구별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상제는 뭐다?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했더니 소비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그때 소비량이 증가하게 돼서 이게 플러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고요.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근데 열등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소득이 증가할 때 열등제는요. 소비량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관계에 있으면 열등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정상제 중에서도요. 정상제 중에서도 우리가 소득이 증가할 때 이 소비량이 이렇게 조금 증가해서 1보다는 작은 경우를 필수제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소득이 증가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Q가 증가했는데 왕창 이렇게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할게요. 이게 소득인데. 자, 다시요. 이게 둘 다 정상제 영역입니다. 정상제 영역이야. 소득이 증가할 때는 소비량이 증가해서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큰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제 상황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둘 다 플러스예요. 증가합니다. 얘 감소하게 되면 열등제가 되는 거라고 그랬고요. 근데 이렇게 증가하는데 이 증가하는 정도가 민감하게 변화해서 1보다 크게 되면은 그때는 그게 바로 사치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0보다는 큰데 1보다 작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정상제 중에서도 필수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이쪽에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소득 탄력성을 나타냅니다. 소득 탄력성을 나타내는데 0을 기준으로 해서요.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이렇게 작은 거야. 음이야, 이렇게 마이너스야. 그럼 요거는 바로 뭐냐라고 하면 이게 열등제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양수다. 이렇게 되면은요. 여기 양수. 이런 경우를 우리가 정상제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0과 여기 보시면 1 사이, 여기 또 1이 이렇게 있는 거야. 0과 1 사이에 있어가지고 여기 있잖아, 여기요. 여기 있는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정상제 중에서도 우리가 필수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1보다 큰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1보다 큰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면 사치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정상제랑 열등제는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냐 작냐를 가지고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그 중에서 1을 또 기준으로 해서 1보다 작으면 정상제 중에서도 필수제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치제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제 1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치제는 우리 명품 가방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명품 이런 거요. 우리가 필수제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 뭐 치약이라든가 뭐 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여러분들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밥을 더 많이 먹겠지만 그때 하루에 막 밥을 4끼, 5끼, 막 6끼 이렇게 먹어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그래도 뭐 크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사치제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사치스럽다는 게 뭐예요? 맞아요. 소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야.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면 그게 사치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열등제는 바로 뭐냐면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감소하는데 이런 경우가 흔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거는 라면 같은 거 들 수 있어요. 아, 여러분들 생각해봐. 만약에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라면에 대한 소비량이 아주 가난할 때는 소비량이 증가하지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면은 라면에 대한 소비량은 감소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연탄이라든가 요즘 연탄 쓰는 사람들 생각해 보면 소득이 증가하면 기름 보일러 이런 거 쓰지 누가 연탄 씁니까? 그리고 버스 이런 거 있잖아.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자가용을 사거나 택시를 타고 다니지 버스를 막 여러 번 타고 그러지는 않는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굳이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 뭐 선풍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에어컨을 사야지 선풍기를 막 10대 집에 사다 놓고 그러지는 않는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열등제일 수는 없는데 일정 소득 수준 넘어서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소비량이 감소하면 열등제가 되고요.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증가하면 정상제가 되는데 그래서 0을 기준으로 정상제, 열등제 기준합니다. 물론 이게 가격 탄력성도 좀 관련은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우선순위는 소득 탄력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그랬을 때 1을 기준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더 많이 빠르게 증가하면 1보다 크게 되면 우리가 사치제가 되고 1보다 적게 증가하면 맞습니다. 필수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면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요.
표로 정리해놨습니다. 소득 탄력성에 의한 어떤 상품에 구분해가지고요.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게 되면 우리는 그거를 열등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0보다 크게 되면 정상제가 됩니다. 근데 0과 1 사이에 있으면 필수제고 1보다 크게 되면 사치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소득 탄력성은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또 봐야 할 중요한 내용이 바로 교차 탄력성이 되겠습니다. 자, 교차 탄력성은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어떠한 X제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볼 건데요. 관심사가 되는 게 다른 제와의 가격이야. 그리고 여기 뭐 X제 가격이라든가 소득은 고정돼 있다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Y제 가격이 변했을 때 X의 소비량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걸 볼 텐데요. 여기서는요, 우리가 재화의 특성을 가지고 분석을 할게요. 자, 재화가 만약에 우리가 커피와 홍차와의 관계라고 할까요? X제는 커피고요. Y제가 홍차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그리고요, 만약에 이게 X제랑 Y제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X제가 커피고요. Y제가 뭐 설탕이라고 합시다. 설탕. 자, 우리가 재화의 두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렇게 커피와 홍차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그랬죠? 이걸 대체제 관계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체제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커피와 설탕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그랬습니까? 예, 이거는 보완제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Y제 가격이 변했어. 홍차 가격이 변했습니다. 홍차 가격이 상승했다고 할게요. 비싸졌어요. 그럼 사람들이 홍차에 대한 소비량을 줄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홍차에 대한 소비량을 줄이죠. 대신에 커피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커피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한다고요. 자, 이 경우 한번 볼까요? 설탕의 가격이 비싸졌어요.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설탕에 대한 소비량이 감소합니다. 설탕에 대한 소비량이 감소할 때 덩달아서 X제인 커피의 소비량도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Y제 가격이 비싸졌을 때 우리의 관심사는 X의 소비량이 어떻게 되는 건데 X의 소비량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도 볼게요. Y의 가격이 비싸졌습니다. 그랬을 때 X의 소비량이 이때는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교차 탄력성이라고 해서 표현하게 되는데요. 교차 탄력성 구하는 공식은 이쪽에 와보시면은요. 여기 똑같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Y제 가격의 변화율 분의 X제 소비량이 수요량의 변화율 해서요. 이렇게 식을 바꿔 쓸 수 있는데 이것보다는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요걸로 우선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Y제 가격의 변화율 대비 X제 수요량의 변화율. 자, 그런데 여기서는 부호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커피와 홍차는요, 서로 대체제 관계입니다. 대체제 관계라는 것은 서로 경쟁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완제 관계다라고 하면요, 약간 시너지 효과가 있는 그런 관계예요. 네, 이해되시죠? 자, 이런 상황에서요, Y제 가격이 비싸졌을 때 X의 소비량이 같이 증가해. 부호가 같은 방향이면 우리가 플러스라고 그러고요. 부호가 이제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올라갔는데 얘가 내려갔죠. 그래서 교차 탄력성을 구했을 때 이렇게 플러스 관계, 0보다 크면 플러스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로 우리가 대체적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0보다 작은 음의 관계다 이렇게 되면은 이 경우는 보완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교차 탄력성을 딱 계산한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0보다 작으면 보완 관계, 0보다 크면 대체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수요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는데요. 공급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공급 탄력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급 탄력성은요, 가격이 변화율에 대해서 변화율 똑같고요.
수요량이 변화하는 게 아니라 공급량의 변화율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공급량이에요. 그래서 S가 붙으면 더 좋긴 한데 지저분해서 뺐어요. 가격의 변화율분의 공급량의 변화율이고 구하는 공식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고 하면요. 이렇게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직선의 형태다라고 하면은요. 여기 보시면 가격의 변화율이 나타내는 게 요거고요. 그리고 Q의 변화율이 이거고요. 이렇게 나타내는데 우리가 이걸 직접 계산을 하시긴 해야 돼. 근데 그것보다는요. 약간 제가 편법 공식을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만약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자, 그래프를 이렇게 쫙 그렸는데요. 요 나중에 살짝 한번 다시 볼 일은 잠깐 있을 거예요. 잠깐 한번 봐보세요. 자, 그러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C점에서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하세요 라고 하면요. 밑에다 보조선을 그려 넣으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게 공급 탄력성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원점분의 전체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원점까지의 거리가 이거야. 원점분의 전체, 이게 전체입니다. 전체,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원점분의 전체니까 1보다 크네. 그래서 공급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하나만 상상해 봅시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Q고요. 여기가 P가 되는데 공급 곡선이 어떻게 되냐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여기가 만약에 C라고 합시다.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원점분의 전체를 찾아볼게요. 여기다 보조선을 내려 그려서 이게 원점분의 전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탄력성 구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원점분의 전체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때 탄력성은 어떻게 돼요? 맞아요.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유추해 보시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을 하는데 여기가 P가 되고요. 여기가 Q가 되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점분의 전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를 합시다. 점점점점점 내려갔어요. 자, 그럼 원점분의 전체다 그러면 이게 원점까지의 거리가 원점분의 전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탄력성 어떻게 돼요? 원점이 전체보다 훨씬 더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작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쭉 판단하시고 우리가 델타 P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다 우리한테는 필요하지 않고요. 여기 나와 있는 직선, 우상향하는 직선일 경우에 원점분의 전체라는 제가 편법을 알려드렸잖아요. 그것만 아셔도 충분하게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네,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우리가 수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응용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우선 첫 번째 보셔야 될 게 이제 풍년의 역설이 되는데요. 여러분, 풍년인데 농민들이 울상이야. 아니,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배추 같은 아니면 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수요와 공급 모두 필수제야. 그래서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작아요. 다 비탄력적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스텝 바이 스텝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날씨가 너무 좋아. 그래서 배추가 풍작이 들었어. 그럼 농부들이 막 당연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급 충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만세 만세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스텝 2. 배추가 풍작이니까 공급 생산량이 늘어나서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새로운 점과 이전의 점을 비교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우선 첫 번째 보셔야 될 거는 이걸 잘 보셔야 돼. 배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모두 비탄력적이다라는 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공급 곡선도 기울기가 좀 가파르고요. 수요 곡선도 기울기가 좀 가파르게 돼요. 왜요? 우리가 봤잖아. 수요 곡선은 기울기가 당연히 좀 가파르게 될수록 가격이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요. 자,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완만한 수요 곡선이 있고요. 다시요. 우선 원래는 기울기뿐만 아니라 위치도 중요한 건데 우선 직관적으로 이제 기울기 가지고 먼저 볼 거예요. 가파른 기울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랬을 때 여기 가파른 경우는 소비량이 증가하고요. 얘는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고 얘는 조금 증가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탄력성, 가격 탄력성이 작다라고 하면 요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탄력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기울기가 가파르고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공급 곡선을 봤을 때 공급 곡선이 이렇게 좀 가파른 공급 곡선이 있고요. 그렇죠? 좀 완만한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완만한 공급 곡선이 있어요. 자, 그러면 공급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야. 여기 보시면은요,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가파른 공급 곡선인 경우에는 생산량이 조금 증가하는데 완만하게 되면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올라갔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급에 대한 탄력성이 가파르게 되면 기울기가 가파르게 되면 비탄력적인 거야.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맞아요. 배추는 가격이 올라가도요. 농사 지을 때 갑작스럽게 막 이렇게 농작물을 막 갑자기 막 대량으로 할 수 없어. 씨를 뿌리게 되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하루아침에 뭘 공장을 돌려 가지고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수요도 마찬가지야. 가격이 떨어지거나 올라가도요. 하루에 밥을 3끼 먹고 김치 먹는 거, 김장 담그는 게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갑작스럽게 막 이렇게 많이 막 소비량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 다 비탄력적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전의 균형점이 여기야. 그래서 풍년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수요가 비탄력적인데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좀 가파른 상황인데 생산량이 이렇게 증가해서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한 거야. 자, 그렇게 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의 총 수입은 어떻게 된다고요? 판매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총 수입은 이게 P 곱하기 Q잖아요. 자, 총 수입 한번 볼게요. 총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P 곱하기 Q가 바로 총 수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격이 150원일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포기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100이라고 할게요. 그냥 100개를 합시다. 그러면 150 곱하기 100 해서 이게 바로 농부의 총 수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가격이 하락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가격의 하락폭이 수량의 증가폭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이만큼 하락했는데 수량은 조금만 늘었어. 자, 그러면 이게 총 수입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었는데 거기서 이만큼으로 증가하긴 한 거야. 근데 여기 보시면 이만큼은 감소했고 이만큼이 증가했어요. 자, 다시요. 이게 총 수입을 보면 이렇게 이만큼은 마이너스 돼서 없어지게 된 거고요. 여기는 공통돼 있으니까 뺄게요. 요거요. 이해되시죠? 재밌게 그래프를 그리려고 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변화 전에는 총 수입이 하얀 색깔 더하기 핑크 색깔, 빨간 색깔 이렇게 돼 있는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이만큼이 날아갔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만큼이 추가적으로 증가하게 된 거 알 수 있어요.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니까 이게 증가한 플러스예요. 근데 농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전에 총 수입은 P 곱하기 Q가 150 곱하기 100 이렇게 돼 있었는데 거래량이 증가한데 거래량이 조금밖에 증가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총 수입은 가격 변화 전에 before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150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에서 총 수입이 자,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애프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100 곱하기 110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총 수입은 어떻게 된 거야? 맞아요. 여기 보시면 가격이 하락했는데 소비량이 조금밖에 늘지가 않아가지고요. 가격 하락한 효과가 더 커가지고 총 수입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풍년이요 해가지고 생산량이 늘어났는데 거래량, 소비량의 증가보다는 가격의 폭락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농부들은 오히려 슬퍼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년이 들었는데 농부들 입장에서는 더 슬퍼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풍년의 역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게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식이 들어와가지고 힘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식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우리가 뭐 숫자 넣어서 계산 문제보다는 그 탄력성의 개념을 잘 알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개념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수요 공급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잘 마무리를 하게 되었고요. 수요 공급이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 명심하시면서 복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